달러형 비과세 연금에 관심 있으신가요? 그럼 오늘 영상은 그냥 넘기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야기는 달러형 연금이 좋다, 나쁘다를 말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전에 꼭 봐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달러 연금 괜찮다길래 알아보고 있어요. 환율 오르면 유리한 거 아닌가요? 비과세도 된다던데 맞나요? 자녀가 나중에 해외에 갈 수도 있는데 미리 달러로 준비해야 할까요? 노후 자금이 전부 원화라서 불안해요. 이 질문들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상담을 시작하면 저는 보통 이렇게 다시 여쭤봅니다.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얼마 정도 받으시나요? 퇴직연금은 연금으로 받으실 건가요? 일시금으로 받으실 건가요? IRP와 연금저축은 지금 어떻게 운용되고 있나요? 예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은 언제부터 얼마씩 나오나요? 은퇴 후 60세부터 65세까지는 어떤 돈으로 생활하실 계획인가요? 여기서 대부분 멈칫하십니다. 달러형 연금을 알아보러 오셨는데 정작 본인의 기존 연금 구조는 정확히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핵심은 이겁니다. 달러형 연금에 관심이 있다면 상품부터 보지 마시고 내 연금 구조부터 먼저 보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달러형 연금이 어떤 분들에게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반대로 어떤 분들은 아직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지, 그리고 왜 자산가들이 달러 자산을 목적별 계좌처럼 나누어 보는지도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마지막에는 댓글 남겨주신 분들을 위한 연금 리포트 안내도 드릴 예정이니까 구독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보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상담에서 50대 초반 직장인 박 과장님을 만났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국민연금도 있고 회사 퇴직연금도 있고 IRP도 있고 연금저축도 있어요. 예전에 가입한 개인연금도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노후가 불안합니다. 겉으로 보면 정말 준비를 잘한 분처럼 보였습니다. 국민연금 있습니다. 퇴직연금 있습니다. IRP 있습니다. 연금저축 있습니다. 개인연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씩 확인해보니 문제가 보였습니다. 과장님은 연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연금이 너무 흩어져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액은 대충 알고 있었지만 실제 은퇴 시기와 연결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퇴직연금은 연금으로 받을지 일시금으로 받을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IRP는 세액공제 때문에 가입했지만 어떤 상품에 들어가 있는지 거의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연금저축도 매년 넣고는 있었지만 언제부터 얼마씩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개인연금은 오래전에 지인 소개로 가입했는데 납입기간, 수령 시점, 수령 방식도 정확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과장님에게 종이에 딱 하나를 그려드렸습니다. 60세부터 65세까지, 65세부터 70세까지, 70세 이후. 그리고 물었습니다. 60세에 은퇴하시면 국민연금 받기 전까지는 어떤 돈으로 생활하실 계획이세요? 과장님은 조용해지셨습니다. 연금은 여러 개 있었지만 그 연금들이 노후 현금 흐름표로 연결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달러형 연금부터 가입하는 게 맞을까요? 바로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기존 연금 구조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얼마 정도 나오는지, 퇴직연금은 연금으로 받을지 일시금으로 받을지, IRP와 연금저축은 어떤 자산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개인연금은 언제부터 얼마씩 나오는지, 그리고 은퇴 후 10년, 20년, 30년 동안 생활비 공백은 어디에서 생기는지, 이걸 먼저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야 달러형 연금이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원화 연금만으로도 노후 생활비가 충분하다면 달러형 연금은 필수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화 자산에만 집중되어 있고 자녀 해외 지출이나 환율 변동까지 고려하고 싶다면 달러형 연금이 보완 전략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필수가 아니라 검토입니다. 달러형 연금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상품이 아닙니다. 내 구조 안에서 역할이 있을 때 의미가 생깁니다. 그런데 왜 요즘 이렇게 달러형 연금 문의가 많아졌을까요? 예전에는 노후 준비라고 하면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IRP 정도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 것 같고 환율도 신경 쓰이고 자녀가 해외에 나갈 가능성도 있고 해외여행이나 해외 체류, 해외 의료비까지 고민하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특히 40대, 50대 분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내 자산이 전부 원화에만 묶여 있는 거 아닐까? 부동산도 원화, 예금도 원화, 국민연금도 원화, 퇴직연금도 원화인데 괜찮을까? 자녀가 해외에 살게 되면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이런 고민은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관심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구조보다 상품 이름을 먼저 봅니다. 어떤 달러 연금이 좋아요? 수익률 높은 건 뭐예요? 비과세되는 상품 있나요? 몇 년 넣으면 얼마 받아요? 이렇게 질문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연금 상담은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됩니다. 질문의 순서가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연금은 무엇인가? 그 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가? 노후 생활비가 부족한 구간은 어디인가? 원화 자산과 달러 자산의 비중은 어떤가? 달러형 연금이 내 구조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 순서로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0대 후반 부부 B씨가 상담을 오셨습니다.
자녀가 중학생이었고 나중에 해외 유학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아파트도 있고 예금도 있고 직장 퇴직연금도 있고 연금 저축도 매달 넣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모범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담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노후도 걱정인데 아이가 나중에 해외로 나가면 달러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달러형 연금을 미리 준비하는 게 맞을까요? 이 질문만 들으면 달러형 연금 이야기를 바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먼저 이 부부의 현금 흐름을 봤습니다. 현재 생활비는 안정적인지, 교육비가 앞으로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는지, 비상자금은 충분한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기본 노후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는지, 연금 저축과 IRP는 무리 없이 유지되고 있는지, 그 이후에 달러 자산을 준비할 여력이 있는지, 왜냐하면 자녀 교육비와 부모 노후 준비는 동시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 유학 가능성 때문에 달러 자산을 준비하는 건 자연스러운 고민입니다. 하지만 자녀 계획 때문에 부모의 노후 준비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반대로 부모 노후만 보고 자녀의 해외 지출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도 아쉬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부에게 필요한 건 무리한 가입이 아니라 우선순위 정리였습니다. 먼저 기존 원화 연금 구조를 정리하고 그 다음 무리 없는 범위에서 달러 자산을 목적별로 나누어 검토하는 방향이 더 현실적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달러 자산의 매력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달러 자산은 단순히 환율이 오르면 돈을 번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환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로 수익을 확정적으로 기대하면 안 됩니다. 다만 내 자산이 전부 원화에만 묶여 있다면 달러 자산은 통화 분산이라는 측면에서 보완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자산가들은 달러형 연금이나 달러 자산을 단순히 노후 자금 하나로만 보지 않습니다. 목적별로 나누어 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계좌는 장기 연금용으로 봅니다. 또 한 계좌는 자녀 해외 지출 가능성에 대비하는 용도로 봅니다. 또 다른 계좌는 필요할 때 일부 인출을 검토할 수 있는 예비 자금 성격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에 따라 여러 개의 계약이나 계좌로 나누어 관리하는 전략을 검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여러 개를 가입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달러 강세 구간에 일부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만 보고 쉽게 결정해서도 안 됩니다. 중도 인출이나 해지에는 비용, 환율, 세금, 상품 조건에 따른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확인이 먼저입니다. 달러형 연금은 단순히 환율이 오르면 좋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장기 자산 분산, 해외 지출 가능성, 비상자금 성격, 절세 가능성까지 함께 점검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럼 달러형 연금을 검토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딱 5가지만 먼저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은퇴 시기입니다. 내가 언제부터 근로소득이 줄어들거나 끊길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연금이 시작되기 전까지 공백이 생기면 연금이 있어도 불안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비의 기본이 될 수 있고 퇴직연금은 은퇴 전후 현금 흐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받을지는 개인의 부채, 생활비, 세금, 가족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IRP와 연금 저축입니다. IRP는 세액 공제만 보고 끝나는 계좌가 아닙니다. 연금 저축도 가입만 해두면 끝이 아닙니다. 어떤 자산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수령 방식은 어떤지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 오래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입니다. 예전에 가입한 연금보험이나 저축보험 중에는 유지 가치가 있는 경우도 있고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조건 유지하라, 무조건 해지하라가 아니라 현재 구조를 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 원화 자산과 달러 자산 비중입니다. 대부분의 노후 자산은 원화 중심입니다. 국민연금도 원화, 퇴직연금도 원화, 예금도 원화, 부동산도 원화입니다. 생활비도 대부분 원화입니다. 그런데 자녀 해외 지출, 해외 체류, 글로벌 자산 이전, 해외 의료비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달러 자산을 일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달러형 연금은 원화 연금을 대체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내 전체 자산 구조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지 보는 선택지입니다. 같은 달러형 연금이라도 사람마다 답은 다릅니다. 35세 직장인과 55세 직장인은 다릅니다. 35세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만 장기 유지 가능성과 중간 지출 계획을 봐야 합니다. 55세는 시간이 적게 남아있기 때문에 수령 시점과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합니다. 자녀가 없는 부부와 자녀 유학을 고민하는 가정도 다릅니다. 은퇴 후 국내 생활만 계획하는 분과 해외 체류 가능성이 있는 분도 다릅니다. 매월 여유 자금이 안정적인 분과 소득 변동이 큰 분도 다릅니다. 그래서 달러형 연금 상담은 상품 상담이기 전에 내 상황을 보는 상담이어야 합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 연금 구조를 한 장으로 정리해 본 적 있으신가요?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퇴직연금은 어떻게 받을지 생각해 보셨나요? IRP와 연금저축은 세액 공제만 받고 방치되어 있지는 않나요? 예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은 언제부터 나오는지 알고 계신가요? 노후 자산이 원화에만 몰려있지는 않나요? 자녀 해외 지출 가능성은 없나요? 달러형 연금이 내 구조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이 질문에 바로 답이 안 나온다면 지금 필요한 건 상품 선택이 아니라 구조 점검일 수 있습니다.
연금에서 가장 위험한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계속 추가로 가입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입은 많이 했는데 실제 노후에 받을 돈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받을 돈은 있는데 너무 늦게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연금은 있는데 전부 원화 중심이라 자산 분산이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품명만 보고는 알 수 없습니다. 반드시 구조를 봐야 합니다. 각 연금의 역할은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생활비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은퇴 전후의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IRP는 세액공제와 퇴직금 운용, 노후자금 준비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개인이 준비하는 장기 노후자금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기존 조건에 따라 현금흐름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달러형 연금은 원화 중심 자산을 보완하는 분산 전략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역할이 다른데 한 상품만 보고 결정하면 전체 균형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IRP와 연금저축 납입 부담이 큰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달러형 연금까지 무리하게 추가하면 매월 현금 흐름이 빠듯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IRP와 연금저축은 잘 활용하고 있지만 달러 자산이 전혀 없고 해외 지출 가능성이 있는 분은 달러형 연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오래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이 의외로 좋은 조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모르고 해지부터 고민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연금 점검이 먼저입니다. 비과세 연금에 대한 질문도 정말 많이 받습니다. 달러형 연금도 비과세가 되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도 단정적으로 답하면 안 됩니다. 비과세는 상품 구조, 납입 방식, 계약 기간, 관련 요건,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이렇습니다. 조건에 따라 비과세 가능성이 있는 구조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비과세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세금, 수령 시점, 유지기간, 중도 인출이나 해지 시 불이익은 가입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달러형 연금에 관심이 있다면 상품 이름부터 보지 마세요. 먼저 내 연금 구조부터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IRP, 연금저축, 개인연금이 언제부터 어떤 역할을 하는지 봐야 합니다. 은퇴 후 현금 흐름을 구간별로 나눠봐야 합니다. 원화 자산과 달러 자산 비중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 해외 지출 가능성이나 해외 체류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달러형 연금이 내 구조 안에서 보완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비과세 가능성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리한 납입은 피해야 합니다. 연금은 오래 유지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댓글에 연금 리포트라고 남겨주세요. 내 연금이 충분한지 모르겠다. 노후 자산이 원화에만 몰려있는 것 같다. 달러형 연금이 나에게 필요한지 궁금하다. 달러 자산을 노후자금, 비상금, 자녀 해외 지출 대비용으로 어떻게 나누어 볼 수 있는지 궁금하다. 비과세 연금 구조가 가능한지 알고 싶다. 이런 고민이 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먼저 구조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연금 리포트는 어떤 상품 하나를 추천하기 위한 자료가 아닙니다. 내 연금 구조를 보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IRP, 연금저축, 개인연금, 달러형 연금을 어떤 순서로 봐야 하는지 정리한 점검 자료입니다. 댓글에 연금 리포트라고 남겨주시면 달러형 연금 상담 전에 꼭 확인해야 할 항목을 정리한 리포트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달러형 연금은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연금 구조 안에서 필요한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무리 없이 유지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노후 준비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가진 자산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무리 없는 금액으로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달러형 연금도 그 과정 안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피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은퇴 시기 국민연금, 퇴직연금, IRP, 연금저축, 개인연금, 자녀 계획, 해외 지출 가능성, 원화와 달러 자산 비중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먼저 눌러주세요. 연금은 한 번 보고 끝나는 주제가 아닙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IRP, 연금저축, 개인연금, 달러형 연금, 비과세 연금 구조까지 계속 연결해서 봐야 비로소 보이는 그림입니다. 댓글에는 이렇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연금 리포트 받고 싶습니다. 달러형 연금 구조 점검 받고 싶습니다. 다만 연금, 세금, 비과세 가능성, 수령액, 중도 인출, 해지 여부는 개인 상황과 상품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점검이 필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시납 달러 연금과 자녀 비과세 통장에 대해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주제도 상담 현장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질문이니까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